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또 안 좋은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이 시점에 아주 관심을 가져올 만한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딱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랑 딱 반대로 얘기하죠.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막 가장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게 모두 다 추가 분담금으로 나오게 생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인해서 사업장에 분쟁이 생기면서 기간은 좀 더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나쁜 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가격도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진 곳은 몇 억씩 떨어진 곳도 있고 최소한 몇 천만 원씩은 다 하락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찬밥 신세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지면 도대체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공급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막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그럼.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하자.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걸 이대로 멈추게 냅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신규 공급은 거의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넘길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풀어지더라도 풀어져서 이게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건축비가 그럼 줄어드냐? 그렇지 않게 생겼잖아요. 뭐 물론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건축비도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1, 2년 내에 벌어질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방법이 그렇죠. 규제를 완화해주면 되거든요. 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이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냥 업무를 관할하는 데에서 바꿔주기만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다 멈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업장들 다 멈추게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규제를 푸는 입장에서도 어떤 정치적 부담을 안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 건축비가 올라가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건축비가 오른 만큼의 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미 이제 작년에 제초안은 이미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완화할 수도 있죠. 뭐 심지어는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늘 있었던 게 아니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법, 고도지구, 경관지구의 높이를 완화해주는 방법, 공공기업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뭐 임대주택 비율 이런 것들도 낮춰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심지어는 종상향까지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상제와 제초안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카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손봐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줄고 이득이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된 사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공급이 너무 모자라니까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어요. 아파트는 규제를 아무리 완화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짓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협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빌라를 빨리 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건축주들의 이득이 확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빌라를 지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을 빠르게 해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주차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의 선호도가 변해서 뭐 투자 가치 면에서는 뭐 좋은 결과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주차장법 하나만 완화시켜줘도 공급은 매우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서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충분히 다시 사업에 대한 매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꼭 규제 완화만이 방법이 아니기도 해요. 뭐냐면은 설계 변경을 또 하면 됩니다. 뭐 설계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초고층 지으려고 했던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초고층을 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초고층을 지면 건축비가 1.5배 더 상승하거든요. 초고층을 낮춰요. 뭐 그런다고 아주 저층을 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건폐율이 나빠지겠죠. 초고층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데 건폐율이 나빠지더라도 일단 빨리 새 아파트 되는 게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고층을 줄이고 또 공동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필수적인 것까지 다 뭐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긴 합니다만은 없어도 그렇게 치명적으로 뭐 그 아파트 단지의 뭐 가치를 확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호수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필로티도 그렇습니다. 필로티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필로티 부분도 그냥 1층을 만들고 분양할 수 있게 1층을 만들고 앞에 정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1층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조금 고급화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이 확 올라갔던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비용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시점이 곧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이렇게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죽겠어. 우리 다 사업 못하겠어 하고 다 아우성 치고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이런 시점. 이런 정도의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 물론 저의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점쟁이처럼 지금 딱 이제부터는 바로 상승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부동산의 기본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에 샀어. 그런데 금방 올라가서 11억이 됐어. 기분 너무 좋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1억이야. 이런 것과 내가 뭘 샀어. 10억에 샀어요. 그런데 심지어 9억으로 떨어져. 근데 10년 지났더니 20억이 됐어. 어떤 게 더 잘한 거예요? 두 번째 게 더 잘한 겁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지금 딱 사서 딱 올라가면 기분이야 좋지 팔 수나 있어요?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사서 바로 올랐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의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었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얘의 가치가 더 중요해요. 얘의 본질적인 가치를 볼 줄 알고 그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싼 시점이다라고 하면 좋은 때다라고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의 그 가치에 비해서 지금 이 시점에 형성된 이 가격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지금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참 기회가 계속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이 매우 확률이 높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매력적인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잘 연구를 하시고 이런 좋은 기회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여러분의 재산을 계속 안정적으로 크게 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